이 이야기는 스릴러 시나리오 같지만 실제 삶입니다. 70세 남성이 항상 활동적이고 건강했지만 갑자기 예고 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통증도 어지럼증도 없었고 단지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의사들은 나중에 원인을 알지 못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는 수년간 무시된 사소한 노화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의료 기록은 완벽히 깨끗했지만 표준 검사는 노인들의 주요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잠에서 깬 직후 몇 분입니다. 갑자기 일어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치료사도 이런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틀에 박힌 질문과 기록만 있었습니다. 의학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건강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이런 형식주의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관심을 요구할 때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며 이것을 건강관리의 필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많은 검사가 쓸모없을 뿐 아니라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지만 연구가 이를 입증합니다. 하버드 의대는 거의 70%의 노인이 불필요한 검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는 잘못된 진단과 불필요한 치료, 그리고 돈 낭비로 이어집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지속적인 검사는 환자에게 불안을 유발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인한 스트레스는 건강을 악화시킵니다. 어떤 검사가 진짜 필요한지, 어떤 검사는 피해 해를 막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체로 건강을 해칩니다. 고대 로마인들도 말했습니다. 적당함은 때를 아는 것이다. 불교 현자들은 덧붙였습니다. 모든 병이 악이 아니고 모든 치료가 선이 아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기준이 변한다고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후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유익하며 장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인 70세 피터는 검사에서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반년 동안 두려움에 떨며 검사를 받았지만 결국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나는 죽음만 생각했다. 고 그는 고백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 이모는 72세의 혈액검사에서 의심스러운 수치를 받았습니다. 여러 검사가 시행되고 생검도 했으며 감염이 발견되어 항생제로 치료했는데 이로 인해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반년 동안 소화 문제로 고생했지만 처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50세 이후의 대장 내시경은 40세 때보다 4배 더 위험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처방되는 스타틴은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검사와 진단에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요. 한 지인은 쓸데없는 검사에 모든 저축을 다 썼습니다. 결국 건강도 여행도 없이 시간과 돈만 낭비했습니다. 그렇다면 70세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혈압과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아침에 간단히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매일 혈압을 측정합니다. 규칙적인 혈압 관리는 노년의 길고 건강한 삶의 열쇠입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혈당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당뇨병 초기 단계는 약 없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내 이웃은 75세인데 매일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여성은 뼈 밀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를 약하게 만들고 노년의 낙상은 골절 위험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 횟수가 아니라 그 의미입니다. 건강관리를 의사 방문 경쟁으로 만들지 마세요. 때로는 적은 것이 더 좋습니다. 내 어머니는 67세에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칼슘과 비타민 D를 권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78세이고 계단을 쉽게 오릅니다. 그녀는 많은 젊은 사람들보다 자세를 더 잘 유지하며 올바른 건강 관리가 실제 결과를 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노년의 건강은 뼈만이 아닙니다. 시력과 청력도 중요합니다. 내 삼촌은 오랫동안 보청기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나는 잘 들린다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성적이 되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젊어진 듯 다시 농담을 하고 가족의 삶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노인의 청력 손실이 우울증과 치매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에 우울한 기분이 정상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무기력해지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슬픔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울증이었습니다. 치료 과정을 거친 후 어머니는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노화라고 생각했는데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70이 넘은 후 정말 중요한 검사는 무엇일까요? 첫째, 특히 여성의 골밀도를 확인하여 골절과 지지 문제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력과 시력입니다. 이들은 서서히 잃게 되지만 삶의 질과 가족과의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정서 상태입니다. 우울증은 노화의 정상적인 동반자로 여겨져서는 안 되며 제때 인식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검사를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개입으로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현명한 노인이 말했듯이 검사의 양이 아니라 그 의미가 행복이다.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꼭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60세 이후에는 사람이 현자가 되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70세 이후에는 과도한 의학적 개입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버지는 목수로 4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는 직업병 때문에 정기적으로 폐 검진을 받지만 연간 암 검진은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손주들과 산책하는 데 시간을 쓰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 일지를 작성하며 검사 결과, 약물, 권고사항을 기록하여 병원 방문 시 기억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노트가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이런 모든 조치는 삶의 질과 기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중요하며 그것이 끊임없는 치료로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검진들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일상 습관입니다. 아침 운동, 산책, 그리고 가족과의 교류가 수십 번의 검사보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 승려들이 말했듯이 건강한 몸은 평온한 마음과 올바른 하루에서 시작됩니다. 70이 넘으면 의료 신기술을 쫓기보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 어머니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제 할아버지는 92세에도 날씨에 상관없이 매일 아침 공원 3바퀴를 돌며 이것이 그의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약도 도움이 되지만 내 다리가 최고의 약이다 라고 그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 습관이 생긴 이후로 병원 방문이 드물어졌고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모두가 이런 활동성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어머니는 73세에 관절염 진단을 받았지만 수중 체조를 통해 통증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마비시켰지만 움직임은 점점 더 자신감 있게 변했고 불편함은 서서히 줄어들어 삶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말했듯이 움직임은 생명이고 정지는 느린 죽음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씹기 어렵다면 두부, 생선, 계란, 콩류와 같은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이제 엄마는 이 음식을 즐겨 먹으며 새로운 맛도 발견해 식사와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노년기의 문제 중 하나는 탈수입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아버지께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알림을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스스로 인지합니다. 그 후 피부가 더 탄력 있어졌고 소화 문제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아버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노인들의 수면은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저녁 루틴을 만들었는데 따뜻한 우유,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잔잔한 음악입니다. 그녀는 이런 루틴이 어떤 수면제보다 효과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불교 승려들의 연구도 규칙적인 취침 전 의식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고독이 흡연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77세에 합창단에 가입했고 마치 젊어진 듯합니다. 노래할 때면 마음이 생명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 요양원에서 진행된 실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아침 일기장에 기분,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을 기록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비웃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먼저 펜을 들고 자신의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면증이 저녁 커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하지만 중요한 발견이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76세 이웃 할머니는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앉아있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루 20분씩 명상에 전념합니다. 명상 수련의 결과로 혈압이 정상화되고 내면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자신의 상태를 관리하는 능력이야말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그 단순한 진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물, 수면, 활동,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조절하는 능력 등 여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성숙한 나이의 건강은 영웅적인 노력보다는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한 잔의 물, 산책, 진심 어린 대화. 이 접근법은 제 할아버지의 경험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다고 느껴도 위험은 몰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집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불필요한 전선은 치우고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욕실과 계단에 손잡이를 추가하세요. 이 간단한 조치들이 노인들의 심각한 부상의 흔한 원인인 낙상을 예방합니다. 예방 접종을 잊지 마세요. 독감, 폐렴, 대상포진은 젊을 때보다 성숙한 나이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도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쁜 치아 상태는 심장 질환과 심지어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왜 일어나는지 명확히 이해하며 사는 것입니다. 장수자가 많은 오키나와 섬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의미인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73세에 이키가이를 찾으셨습니다. 지역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비타민이나 약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성숙한 나이의 건강은 단지 장수뿐만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제 친구인 윤 교수님은 88세에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수술은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여행과 좋아하는 활동을 즐길 기회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그는 증상 관리와 손자들과의 교류 포기 중에서 증상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2년 동안 제주도에 다녀오고 책을 완성하며 매일을 즐겼습니다. 60세 이후 남성 건강의 중요한 측면은 전립선 관리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규칙적인 사정이 전립선 문제 위험을 3분의 1로 줄입니다. 이것은 단지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위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 레스터 원기며 진행된 증상을 가진 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제 한 환자는 73세로 자주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증상으로 고통받았고 어느 날 넘어져서 고관절을 골절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요실금을 두려워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간단한 운동이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10분씩 부드러운 전립선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정상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근육이 이완된 따뜻한 샤워 후에 마사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잦은 야간 배뇨, 약한 소변 줄기, 아침 발기부제는 행동할 이유입니다.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몸이 감사의 표시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한 가지 간단한 습관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실천은 몸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과소평가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2-3회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 부위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불편함을 줄이며 심장병 위험을 거의 20% 감소시킵니다. 활발한 혈류는 세포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며 장기들이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향상시킵니다. 이 점은 신체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정 중에 뇌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등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력도 강화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50대 이상 남성 중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이들이 염증이 적고 수면이 더 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이것은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리는 골반 근육을 위한 훌륭한 운동입니다. 이 근육의 긴장은 혈류를 개선하고 허리 통증을 줄이며 방광 기능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70대 한 남성이 오랫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혈뇨와 배뇨 곤란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검사 결과 병이 진행된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도움이 되었지만 건강 관리를 더 일찍 시작했다면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간단한 단계가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억제하는 것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힘과 건강을 가져옵니다.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세요. 항상 같은 일을 하면 몸이 익숙해져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도하고 의식적으로 실행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몸을 이완시키세요.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샤워 후 근육이 부드럽고 쾌적한 감각을 준비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기분과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도해보세요. 내일은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때로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친밀한 삶이 더욱 의식적이고 세심한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새로운 감각 없이 익숙한 빠른 자위를 계속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몸이 조절할 시간을 주며 매 순간을 느껴보세요. 이것은 새로운 쾌감의 경계와 깊은 호흡을 열어줍니다. 결말을 서두르지 않을 때 터치는 더 의미 있게 됩니다. 즐거움은 한 부위만이 아니라 온몸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안쪽의 부드러운 터치, 가슴의 가벼운 마사지, 목의 민감한 부위를 탐색하는 것은 익숙한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연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사치가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이들은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감각을 더 선명하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간단한 실천들이 친밀한 삶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전통 사회는 특히 엄격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자위 행위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깁니다. 현대 연구는 이것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는 자연스러운 자기 돌봄의 일부임을 증명합니다. 현대 기기들은 신체의 나이 변화를 고려하여 과정을 더 편안하게 만듭니다. 부드러운 실리콘 마사지기, 인체공학적 바이브레이터, 편리한 윤활제는 경험을 더 즐겁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도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하며 받아들이고 탐구할 가치가 있는 새로운 색조와 감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젊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을 멈추고 현재의 감각을 받아들일 때 친밀한 발견의 세계가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편견 없이 탐험하도록 자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나이에 자신과의 친밀도의 질은 생리학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감각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조화와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는 익숙한 제품에 더 민감해집니다. 이전에는 무해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몰래 해로울 수 있는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이는 좋은 컨디션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란 프라이, 베이컨 또는 소시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미국식 아침 식사의 고전입니다. 그러나 가공육에는 나트륨, 질산염,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성분들은 몸에서 덜 흡수되며 계란의 황화합물과 결합하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요산 수치는 특히 무릎과 발 관절의 염증을 일으켜 불편함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뻣뻣함을 좋아하는 아침 식사와 연결하지 마세요. 몸은 이러한 조합에 즉각적이고 자주 부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이는 소화와 염증 과정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익숙한 토스트나 빵에는 정제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고 몸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 계란 흰자와 결합하면 소화가 느려지고 염증이 몸 전체로 퍼져 부기와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침 식사 후에는 다리가 붓고 관절이 아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믈렛 속의 무해한 가공 치즈조차 소화와 관절 건강에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청 단백질인 카제인을 소화하기 어려워지고 계란과 결합하면 소화에 부담을 주어 다리의 무거움과 걷기 불편을 초래합니다. 건강에 좋은 토마토와 고추조차 오믈렛에 들어가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지과 식물에는 솔라닌이 포함되어 있어 나이가 들수록 배출이 어려워지고
관절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아침에 무릎과 발의 뻣뻣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아침 식사와 채소 속의 솔라닌 때문이라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잼, 케첩 또는 과일 주스와 같은 아침 식사의 달콤한 첨가물도 무해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설탕을 덜 잘 처리합니다. 소량의 설탕도 관절 주변 조직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당뇨병 경향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리의 따끔거림과 무거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인한 신체 변화와 음식이 관절 및 전반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아침 식사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신진대사가 변하고 이전에는 쉽게 소화되던 음식이 이제는 소화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식사 후 반응을 관찰하여 어떤 음식과 조합이 불편함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 관절 통증이나 다리에 무거움이 나타난다면 식단에서 익숙한 음식 조합을 바꿔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식단에서 작은 조정만으로도 전반적인 삶의 질과 건강 상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